안녕하십니까. 헬스 건강정보 헬마드입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맨몸으로 다리 근육을 탈탈 털어버릴 수 있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하체 운동 루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으로 꾸준히 운동하면 살도 덜 붓고 몸의 쉐입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되는 전제 조건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대사량 상승과 활동대사량 상승. 기초대사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루 중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칼로리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높아지죠. 그러나 이 기초대사량 상승분은 우리가 먹는 양을 상쇄시킬 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대사량이 중요해지는 건데, 사실 근육이 많아지면 살이 잘 안 찐다는 건 이 활동대사량이 더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즉,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움직일 때 소모되는 칼로리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육이 크고 강해졌으니 더 강한 힘으로 많은 에너지, 출력을 내는 차량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티즈나 그랜저나 가만히 서 있을 땐 소모하는 연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가 대중화된 요즘은 더 그렇죠. 그러나 두 차가 움직일 땐 연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처럼 몸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활동대사량 상승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골반이 전방경사 혹은 후방경사 되어 있으면 뱃살이나 옆구리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데, 자세가 구부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지방의 배치가 이상해져서 보기 싫은 몸이 되는 거죠. 하체 운동은 이런 몸의 오류를 잡아줌으로써 불필요한 군살이 붙는 걸 예방해줍니다. 뒤이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소개드릴 루틴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골반의 경사를 개선합니다. 또한 종아리 근육도 강화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에 크게 기여하는 게 종아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운동해줌으로써 컨디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운동 루틴은 도구나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행하는 맨몸 운동 루틴입니다. 갑자기 처음부터 무슨 카프레이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웜업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종아리를 먼저 운동해주면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이 순환되면서 몸이 조금 더 운동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고요. 선피로 개념으로 먼저 운동해줌으로써 다른 운동을 할 때에도 더욱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다만 맨몸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강도를 높이기 위해 한 다리씩 수행해주시면 되는데, 약간의 턱이 있는 곳을 준비해서 뒤꿈치를 아래로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종아리를 늘려주고, 약간 폭발적으로 앞꿈치를 아래로 꾹 눌러 몸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벽이나 주변 사물을 잡고 해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개수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약간 아린 느낌이 들 정도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한쪽 다리 20개에서 30개씩 총 3세트를 번갈아가며 수행해줍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점프 스쿼트입니다. 맨몸으로 가장 파워풀한 강도를 뽑아낼 수 있는 하체 운동입니다.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20개가 넘어가는 순간 하체가 타들어가며 온몸의 혈액이 엉덩이와 하체로 모여드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점프 스쿼트가 특히 좋은 이유는 점프를 하고 몸이 떨어질 때 상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코어가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점인데요. 이런 훈련을 엘리트 체육 선수들 사이에서는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이라 부릅니다. 즉, 인체 내 고유감각 수용체를 폭발적으로 자극하고 근육의 파워, 즉 스트렝스를 향상시키는 특징이 있죠. 쉽게 말해 칼로리도 많이 소모하고 힘도 세지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다만 맨몸 스쿼트도 익숙하지 않거나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에어 스쿼트, 즉 일반적인 스쿼트를 충분히 진행하고 연습한 후 점프 스쿼트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실패 지점까지 3세트에서 4세트가량 수행해줍니다. 이 운동은 특히 숨이 많이 차실 겁니다. 정말 악명 높은 하체 운동입니다. 종아리부터 허벅지, 앞, 뒤, 그리고 엉덩이, 심지어 한 다리를 이용해 운동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과 예쁜 하체 모양의 결정적인 중둔근까지 폭발적으로 운동됩니다. 여기에 더해 다리가 앞뒤로 찢어지는 형태다 보니 내전근도 늘어나면서 운동이 되죠. 한 다리로 균형을 잡아야 하기에 균형 감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 즉 운동 능력까지 키워줍니다. 뒷다리를 올릴 적당한 높이의 벤치만 있으면 수행할 수 있고요. 옆짐을 지거나 아무 가벼운 물건이나 들고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앞다리의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상하로 상체를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한 다리당 실패 지점에 가깝도록 양다리를 번갈아가며 4세트 수행해줍니다. 카프레이즈가 에피타이저, 점프 스쿼트가 밥, 불가리안 스쿼트가 고기였다면 이 사이드 스쿼트는 국과 같습니다. 허벅지의 안쪽과 바깥쪽, 종아리의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해줄 수 있는 운동이죠. 손은 합장을 한 상태로 한쪽씩 좌우로 왔다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한 다리당 5개만 넘어가도 엉덩이와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해질 수 있는 근육들을 운동시켜주는 게 바로 이 사이드 스쿼트인데요. 주의사항은 내려갈 때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고 상체를 숙여서 중둔근에 부하를 많이 실어주면 좋다는 점입니다. 허벅지 안쪽이 뻣뻣하거나 발목이 약하신 경우 이 사이드 스쿼트가 처음엔 어렵고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씩 내려가면서 그 가동 범위를 점차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사이드 스쿼트는 세트를 거듭할수록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하체 안정성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패 지점에서 약 1개에서 2개 전까지 총 4세트를 수행해줍니다.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해도 좋고 운동 후에 해도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죠. 햄스트링과 허벅지 앞쪽만 스트레칭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스트레칭보다는 유연성을 늘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은데요. 잠깐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렸으면 최소 7초 이상 늘린 상태를 유지해 줌으로써 근육이 반영구적으로 늘어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근육은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선 약 7초에서 10초가량의 텐션이 계속 걸려 있어야 하고 늘려놓고 조금은 기다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누워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귀찮기도 하고 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4종목과 스트레칭까지 해서 오늘은 총 15세트를 운동하는 하체 운동 루틴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운동 간의 쉬는 시간은 약 1분 정도로 해서 주 2회에서 3회 정도 이러한 루틴을 돌려보시면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하체가 탄탄해지면서 심지어 살도 평소보다 안 찌고 붓기가 빠지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